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하는 안지영입니다. 코어로그가 만난 두 번째 주인공은 춤추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옷을 지어주시는 무용인들의 뮤즈 배경수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배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용인들 의상을 넘어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차준환 선수의 의상을 만드신 분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오늘 선생님하고 재미난 이야기, 선생님의 이제 기록, 코어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제가 선생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오늘 무용인처럼 좀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오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예쁘게 꾸며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어로그라는 걸 기획할 때 이제 10분의 그 게스트를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셨던 김종덕 예술감독님, 국립명단 감독님의 이제 질문을 하나를 이어받아서 네. 연결해서 하나를 진행을 프리세션으로 하거든요. 예술감독님이 남기신 질문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선생님께 먼저 편안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마지막에 여쭤볼 건데 다음 세대 예술가 이런 기획자들이나 또 일반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이 뭐냐 했을 때 김종덕 예술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해봤어? 네?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봤냐? 아. 해보고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선생님의 삶에서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닿았던 장면이나 순간이 있으신지. 있죠?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용수로서 있다가 디자이너로 이제 제가 변경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몸으로 부딪혔잖아요. 맞아요. 네, 변할 때 그냥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그때는 어쩌면 보면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선택을 하고 패션 디자인 학원을 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은 찾잖아요. 찾고 정보를 듣고 망설이고 그 시간을 쓰잖아요. 그때는 그 시간을 배를 제가 움직이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하고 과감하게 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댄스 앤 드림이 있잖아요. 해봤냐? 했죠. 했으니까 지금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찾는데 비교하는데 이거에 시간을 엄청 많이 쓰긴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러다 보면 못해요. 정작 못해요. 맞아요. 네, 정작 그냥 눈으로만 봐요. 맞아요. 몸으로 안 부딪혀요. 맞아요. 선생님은 해보신 걸로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도 영향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일을 했고 그러면은 무용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몸으로 점점 안 부딪혀요. 맞아요. 그냥 서치만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부딪히라고. 궁금하면 찾아오라고. 여기 떠다니는 그 정보들은 그냥 껍데기인 거니까 그냥 정말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너가 정말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가서 얘기를 듣고 현장을 보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그 얘기 가끔 종종 해요. 정말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맞아요. 선택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을 보고 판단하거나 이제는 AI에게 물어보고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많이 풀어주시면 이 기록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도로 작업 공간을 옮기셨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서울을 거점으로 작업을 해오시다가 이제 공간을 제주도로도 하나 더 옮기셔서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그 공간이 선생님의 작업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큰 변화는 그냥 서울에 오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량을 많이 줄였다. 좋은 변화는 서울은 치열해요. 서울 작업실도 뭐 훌륭한 공간이고 너무 좋은 공간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같이 일하는 팀들도 너무 함께 일을 하면 진짜 하하호 재밌거든요.
근데 일이 꽉 차 있어요.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체크하고 다음 일정 체크하고 내일 스케줄이 뭐가 있나 체크하고 정리하고 너무 빡빡해요. 하지만 제주도를 가면 비워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한 가지 일을. 네, 지금은 한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방이 한 5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작업하는 것들, 하나는 나중에 12월 거, 하나는 10월 달 거, 하나는 코앞에 있는 것들, 당장 내일 것들. 근데 거기를 가면 일단은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계신 시간이 계속 기신 거죠, 거기 가시면은. 네, 네. 지금 그게 저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저도 하다 보니까 네. 이 방이 막 컴퓨터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가끔은 나도 인공지능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도 가셔서 가끔 이제 사진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저도 선생님 하면서 연락할 때 선생님이 그 안에 계신 그 느낌들이 네. 제가 보지는 않아도 가끔 이제 사진으로만 보거나 해도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저는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 좋아요. 사진만 봐도 선생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네. 행복감을 느끼고, 뭐, 아직까지 제가 제 철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추구하는 거나, 제가 꼭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이것만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선생님 공간 자체가 여기 서울도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맨날 저도 언젠가 이런 공간 가질래요 했었던 기억 나시죠? 네네. 제주도 사진으로 봤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만 있어도 생각이 리프레시되고 힐링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저 진짜 여건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끊어서 가고 싶을 정도인데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공간이 주는 힘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30년 안에 일하면서 공간을 많이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한 곳에 굉장히 오래 있는 편이라 옮기는 거에 따라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빛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일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꼭 그 공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저희가 초반에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 무용을 원래 전공을 하셨잖아요. 무용수 시절에 몸에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경험들이 지금 현재 무용 의상 만드실 때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요. 많이 녹여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의상을 보거나 제가 또 입어본 적도 있고 그런 감각들을 어떻게 가장 선명하게 그것들을 녹여내시는지. 일단은 그냥 편안함이에요. 그 무용수들이 왜냐면 제각각의 몸들이 있잖아요. 그 몸에 가장 최적화된 그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편안함, 움직임에 구애가 없는 기능적인 거를 충분히 해주면서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품에 정말 알맞은 아름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조화롭게 하는 거? 그 조화로움을 찾아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선생님이 그래도 무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춤추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의상이라는 걸 입었을 때 편안해야지 아무리 예쁜 의상이어도 입고 움직였는데 불편하면은 화가 나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의상이 어쩌면 무용인들이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 의상? 선생님하고는 다른 무용인들보다 오랜 기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기간보다는 그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이나 선생님이 또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깊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게 선생님의 의상에는 뭔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로. 그게 감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감각. 그 감각이 녹여져 있어서 그것이 더 확장돼서 또 이런 다른 분야의 의상까지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에요. 네. 코어로그의 시그니처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무용을 하시고 의상 디자이너로 30년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의상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계속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정말 간단해요. 명료하고. 재미있어요. 한마디로 끝나는군요. 그냥 아직까지 재미있어요. 네, 힘듦은 분명히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그런 재미도 있지만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재미들이 아직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네. 30년 전에 네. 처음에 의상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 느낌이 현재까지 계속 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너무 재밌구나 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으셨던 건지. 있죠. 아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과부하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과부하 걸렸을 때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좀 이제 잘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너무 많잖아요, 일이. 그냥 숨 쉴 틈 없이 일만 했을 시기에 뭔가를 정말 생각을 깊게 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서 막 하던 시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쵸. 그냥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해내면 선생님 너무 예뻐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느껴졌던 그 순간들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그만두고 싶어. 재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나의 생활을 없앨 정도로 했었으니까.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중간중간에 계속 있죠. 재미있는 것들이. 일단 사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뭐 명언처럼 얘기하잖아요. 재밌어야 잘한다. 이거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재미 없어지면 사실은 이제 그 재미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볍게 재밌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보면은 그래서 되게 닮고 싶은 부분이 저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뿜어져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과 사람과 그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과 사랑? 무용을 하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 있지만 맞아요. 네. 그 너머에는 그 본질적인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무용 의상이라는 게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수많은 무용가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작업들까지 하면서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한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백용술만의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 혹시 그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업할 때 나의 기준이 있고 결과물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고 과정에 대한 나의 기준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작업하는 그 기준은 어쨌든 안무가와 만나고 작품을 얘기를 듣고 무용수들을 사이즈를 재고 제가 그 작품을 대하고 봤을 때 제일 기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조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여야 되잖아요.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근데 최적화된 의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아름다움을 담아야 돼요. 그거에 가장 조화로움을 찾는 거. 그거를 조금 잘 지킨다? 라고 해야 되나?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첫 작업을 얘기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선생님이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기준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조화로움이라는 게 선생님 지금 단어로 표현하셨지만 사실 제가 그걸 단어로만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또 저희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또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저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선생님께서 조화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선생님이 했을 작업이 떠올라요. 제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느껴야 되는 거.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원하는 거, 이 작품에 녹여내는 거, 그게 다 조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저기서 이렇게 의상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아니면 그녀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느껴야 돼요. 느끼고 파악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살짝만 건드리지 않는 한도에서 녹여내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사실은 비단 이런 의상 작업뿐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항상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예를 들면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니면 그 상대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해서 선생님이 가지신 그 나의 생각 한 방울이 딱 들어갔을 때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잘 녹여내시기 때문에 많은 무용가들한테 또 사랑받지 않으시나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솔직히 되게 사랑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기준을 생기게 해준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생기신 건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제 기준이 생긴 거가 뭐냐면은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수천 명 이상의 몸을 만났잖아요. 반복적으로 이 몸, 그 다음에 살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결. 어떤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타이트한 걸 좋아하고,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입는 성향도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가 계속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한 거는 이게 수선이나 조금씩 손대야 될 것들은 항상 조금씩은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건방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약간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구나.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풀어줘야 할 것들도 있고 나의 그 패턴들이 이제는 내가 이게 기준을 가져가도 되는구나. 이건 나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답은 아니지만 30평생 이렇게 해온 게 잘 맞더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확신이 더 생기신. 전에는 의심하면서 많이 일을 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해봐야지. 근데 지금은 의심을 조금 덜 해요. 네. 선생님만의 기준이 어쨌든 감각적으로든 선생님이 과정 안에서든 이게 쌓여 오시니까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우신데 그 안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그 안에 딱 그냥 점이 하나씩 있는 느낌이거든요. 나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편안함 속에 명확한 점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게 생겼어요. 2016년부터 이제 피겨 스케이팅 저희 나라 지금 국가대표 선수인 차준환 선수의 의상을 또 만들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무용수의 의상과 빙판 위에서 점프하고 막 회전하고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을 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이런 작업들이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확장을 경험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은 비슷한 결이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결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제 결을 좋아한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잖아요. 사실 피겨에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좀 덜해요. 무용보다 확실히. 네, 그래서 피겨 의상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나서 지금 10년까지 온 거는 이 친구의 성장 과정도 알고 이 친구의 그리고 내면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냥 스포츠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술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랑 그 교감을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저를 약간 아티스트로 약간은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하고 그리고 피겨를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빙판 그다음에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날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핏이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약간 고정장치 그다음에 그 굉장히 추운 곳이니까 그 온도, 두께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면 예. 어떻게 첫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차준환 선수.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피겨 선수들이 입는 의상들이 약간 지금은 살짝 달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쉬웠던 옷이에요. 그때 그 옷은. 예. 근데 거기서는 그 의상이 신선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네. 편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소위 말하는 현대 무용하는 친구들이 공연할 때 주로 많이 입는 저지 셔츠 있잖아요. 그게 팔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탄력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디수트용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균형감 있는 그 비율적인 거, 그 다음에 핏 붙는데 붙지 않고 세련됨의 약간 기준이 약간 다름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했던 거고 저는 그걸 쉽게 생각했던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늘 현대무용 의상 하는 것처럼을 피겨에 접목시켜서 바지를 잘 만들어주고 약간의 디테일만 줬는데 그게 좋았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인연이 되고 계신 건 제일 뭔가 감동을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힘들었거나 이런 에피소드 하나
들을 수 있으세요? 감동은 막 너무 계속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작업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힘드셨던?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약간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진짜 많기는 해요.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감동 포인트? 그건 되게 사소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큰 거가 아니어도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때. 근데 그거를 저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받았을 때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온 친구예요. 대학교 3학년이 돼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의상을 했어요. 콩쿠르상을 해서 얘기하고 콩상 피팅하고 뭘 했는데 그 친구 핸드폰 저장돼 있는 이름 제가 저장해놨거든요. 춤추는 게 행복한 땡땡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가 그날 너무 행복하대요. 선생님 옷을 입어서 자기가 춤을 추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줘요. 예, 예. 결국에는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 이게 몸이든 음. 내면이든 그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선생님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작업실 안에서도 엄청나게 행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선생님 되게 잘 웃으시거든요. 눈이 안 보이시게 이렇게 항상 예쁘게 웃어주셔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그 옷을 입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닐까. 선생님께서 올해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30년의 때 선생님의 스토리가 담긴 책 집필이 일단 1번이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12월 31일 날 공연까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의 저는 또 연결되어 있지만 또 프로젝트로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지금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큰 의미죠. 정말로 큰 의미예요. 제 기준을 세운다는 거가 부끄럽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일매일 하다 보니 내가 알게 된 것들 혼자 아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검증이 되잖아요. 네. 검증이 되고 제 기준이 생기고 남들이 볼 때 그 원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원형을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지만 가이드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쓰는 이제 과정이에요. 책이 뭐 거창하게 나의 일대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멋있는 디자이너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특화된 부분들. 네. 그러니까 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어떨 때다? 가장 아름다운 몸을 실루엣이 보이고 그거로 춤을 췄을 때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밀착형 의상이잖아요. 네. 레오타드나 유니타드나 뭐 바디수트나 사실 피부가 많이 나오고 몸선 근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움직였을 때 주는 인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예.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의상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원형이라는 게 생기고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칭찬해요. 너 이거는 너 좀 잘하네 이제 이거에 관한 기술적인 거를 써야겠다. 말하자면 패턴 책이에요. 네네. 네, 찾아봤어요.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지 너무 없는 거예요. 짧게는 있어요. 뭐 속옷 패턴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레에 관한 그런 패턴 책도 그냥 러프하게 그냥 주르륵 풀어서 그냥 쓴 책들도 있는데 약간 기술적인 거가 조금 많은 책들이 없어서 네. 이거를 공부하려는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네.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꽤 오래됐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한번 뭐 네. 이렇게 어렴풋이 몇 년 전에도 네, 한번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1년 일정이 너무 바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내가 80이 돼서까지도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제지? 한 2년 전인가? 이제는 해야겠다 하고 제가 연도를 정했어요.
연도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6년. 그 해만큼은 내가 일을 정말 과감하게 줄이고, 이만큼 일을 하다가는 이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일을 줄이고, 그래도 내가 초능력이 나올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뭔가를 네. 해야겠다. 그러면 공연을 만들자. 데드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안무가나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안무가나 내가 정말 리스펙하는 안무가나 이런 거 이렇게 떠오르는 안무가 1, 2, 3이 있잖아요. 네. 순서를 이렇게 주르륵 해서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만이만하고 이만이만해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안무를 해주실 수 있냐. 대신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는 주지 않겠다. 불수를 조금 짧게 하고 어쨌든 이거의 본질은 내가 책을 쓰기 위함이니까 함께 어때요? 세 분 다 그냥 한 번에 흔쾌히 오케이. 네. 너무 고맙죠. 네. 그렇게 해서 정해지고 극장이 정해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도 얼마 전에 계약을 하고 네.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그것도 너무 기뻤고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연인데 12월 31일 날 네. 해요. 네. 그 세 분의 안무가들한테 원한 거는 되게 짧고 굵어요. 본질적인 거를 조금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거대하고 거창한 철학을 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람에게 무용수가 춤을 췄을 때 관객들이나 내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은 꼭 해달라.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책을 쓰는 의도 말고 어떤 책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용수들이 입는 의상 자체가 밀착형 의상이다. 네. 그게 기본이다. 밀착형 의상에서 누구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정말 몸에 완벽한 핏을 가지고 있는 의상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의상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미팅도 해야 되고 디자인을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인데 지금 어느 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단체는 그 밀착형 위에 약간 오브제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재가 섞여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실험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무용도 있거든요. 정보경 안무가 그 다음에 권혁 안무가 그 다음에 보라트 김보라 네. 안무가 다 다르거든요. 그쵸. 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경 안무가님한테는 밀착형 의상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더 뭐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재가 섞여서 엄청나게 구조적인 의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의상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밀착형이 다 있어요. 그 구조적인 게 올라가는 의상 안에 밀착형은 그 구조를 지탱하기 위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밀착되는 거는 그냥 정말 이 몸, 그 다음에 이 그 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도 정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상상을 하게 되네요. 네. 볼까?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기록을 하고 그게 이제 그쵸. 책에 좀 실릴 것 같아요. 일단 책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언가의 원형이 된다는 거, 무언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의 원형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작업을 남기신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이제 예술을 계속 하고 있는 조금 요즘에는 많은 예술을 연결하면서 다른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저도 그래도 아직 그 예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큰 개인적으로도 되게 귀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형이 된다는 건 누구나 꿈꾸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다는 것. 그게 저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이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딱 잡아서 그 안무가들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그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저희의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제 인생에 엄청 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 개성 있는 안무가 3명 예, 작업하고 또 선생님의 의상 철학을
그분들의 작업에 입히는 그쵸. 구조잖아요. 그 안무가들한테도 자유롭게 창작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또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은 총괄적인 역할을 또 계속 잡아가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어떤 방향이나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은 안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절대 간섭은 하지 않는다.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방해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생각해다오. 그게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밀착형 의상이라는 걸 이미 숙지한 다음에 네. 오케이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접어두고 방해하지 않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고 충분히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춤 그냥 이런 거를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디자인에서도 기본적인 건 사실은 정해졌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에서도 이렇게 튀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을 더 붙이느냐 아니면 심플하게 여기서 끝내느냐는 그냥 안무의 의도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네,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안에 정말 가장 안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실 이번 공연이 나의 의상, 백영술의 의상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충분히 세 분의 안무가의 춤을 즐기시면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저 안무가의 안에 그 기본적인 옷들이 이러이러하구나. 이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 옷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라는 구조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흥미롭거든요. 너무 흥미롭죠. 왜냐면 저희가 입고 완성된 네. 의상만 늘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패턴, 과정, 선생님의 철학과 그 더불어서 그 안무가들의 움직임 작품까지가 이제 총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또 결과물로 작품이 되고 또 그게 책으로 귀한 기록이 남으면서 또 후에 또 그 사진까지 다 기록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게 아마 무용계 또 무용 의상하시는 분들, 꿈나무들도 같이 하시는 맞아요. 크루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패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실제 공연까지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패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의상으로 전환하거나 의상을 하는 친구들 뿐이 아니라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 의상이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하게 할 것 같아서 저 사실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옷을 입고 표현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꼭 공연을 저는 12월 31일을 비워놓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AI가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상으로 봤을 때는 AI가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지금 있는 패턴들을 학습시키면 그리고 3D 가상 피팅 기술 이런 것도 발전할 거고 이미지 생성 AI가 의상을 디자인해가지고 시안도 만들어내고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는 선생님도 모르게 선생님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피와 땀이 담긴 어떤 레퍼런스들이 사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다 학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 이제 거슬 수가 없다. 근데 이런 변화를 선생님께서 막 정말 피부로 엄청나게 느끼지 못하시지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해드렸을 때 이런 걸 들으셨을 때 선생님께서 느껴지시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생각은 그냥 잘 이용하면 되겠다 이거고 감정은 조금 내가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얘는 뭐 5초, 10초 만에 만약에 이게 뭔가를 팡 해주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 허탈감은 있겠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그냥 믿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야 뭐 하겠지만 AI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많아요. 제 직업 안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요? AI가 진짜 그렇게 많은 것을 뚝딱뚝딱 해내고 사실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건 맞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이게 맞거든요. 거부하고 아니야가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편안하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지? 잘 활용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같은 디자이너 또 혹은 예술가가 끝까지 그러면 붙들어야 된다. 난 지켜야 된다 하는 코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 구조와 디자이너의 감각, 저의 감각을 정말 조화롭게 하는 거. 네, 그게 저의 씨앗인 거죠. 코어죠. 맞아요. 그거는 꼭 지키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네, 그 감각. 감각과 네. 조화. 그 조화 안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안무자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야기했을 때의 어떤 레퍼런스는 충분히 이렇게 차차차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연습 장면을 봐야 된다. 음악과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거, 그때 그 감정을 같이 봐야 된다. 했을 때는 달라짐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거를 AI라는 이 친구가 찾아낼 수 있을까? 뭔가를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그날, 그 시간, 어떤 장소, 습도, 온도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무가도 약간의 달라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분명히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음악을 듣고 무용수들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비켜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비켜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작업하는 거, 서울시 발레단 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나 봐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연습 오시라 해서 가서 봤는데 음악 듣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안무가 노트에 적어놨어요. 미리 이야기했던 것들.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정말 화려하고 뭐 샤틴 원단에 뭐 이게 다 적혀 있거든요.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직접 보니. 그러고 나서 안무가랑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안 읽혀지잖아요. 네. 그리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피지컬 AI가 발전하면 그들이 또 그 감각까지도 학습을 해서 만져볼 수는 있겠죠. 만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만지는 그 순간의 그 가치와 감각과 걔가 학습된 그냥 자료로만 느껴지는 감정은 저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예술가들이 우리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영역을 AI가 이미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근데 무용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인간의 몸이 가진 결. 근데 또 지금 피지컬 AI가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아직 비교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속도를 보고 있으니 그 고유한 가치, 그걸 어떻게 계속 가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AI에 큰 관심은 없으셨지만 이제 제 얘기를 좀 조금은 들으셨고 지금 사례도 하나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술가만이 그래도 담아낼 수 있는 가치, 오감을 느끼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제가 오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옷을 만들고 무용수들을 보고 그다음에 직접 몸을 피팅할 때 몸을 만지고 근육량을 보고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옷 만드는 과정도 함께 하긴 하지만 그 오감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맞습니다. 그 안무가의 철학도 읽어야 되지만 저 친구의 결도 내가 맞춰야 되는 거고 무조건 배경술 의상 오케이 이게 아니라 저분의 결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무용수들도 움직임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아름다운 디자인도 좋지만 그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안에 담아내는 모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뭐 전자 쪽은 잘 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이상한 암호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하고 하나가 빠지면 뭔가 엉망이 되잖아요. 사실 옷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를 디자인을 하고 움직였을 때 이런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나오려면 이 원단을 초이스를 해야 되고 이 원단을 초이스했을 때 이걸 만들
들었을 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건 저의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 아,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고민하는 그 네. 과정과 네. 그 선택. 왜냐면 AI는 빠르거든요. 그냥 고민이 되게 빨라. 근데 그 고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선택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 이 인사이트는 사실은 나중에 책에도 좀 실어주시면. 왜냐면, 또 한 번 저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선택하고 맞아요. 책임진다. 네. 아, 왜냐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기왕이면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무용수들을 편안하게도 해줘야 되고 안무가 그다음에 관객들 그다음 모든 거에 대한 걸 다 맞춰 나가야 되는 네. 사람이잖아요. 네. 네. 뭐 디자인만 훌륭히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네. 디자인은 훌륭했지만 그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작업이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팀이랑 조화롭게 행복하게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 오늘 제가 이거를 잘 나중에 녹여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민, 네. 선택, 그 다음에 책임. 이 부분은 사실은 AI가 따라오지 못하게 저희가 잘 지켜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친구가 행복을 느낄까요? 하는 순간순간에? 표현은 하겠지만? 표현은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AI끼리 네. 커뮤니티가 생긴 거는 혹시 아시나요? 뉴스를 네. 봤어요. 네. 거기서 보면 인간들 욕도 하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야 이거 인간들이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돼. 우리 인간들이 다 우리 지금 감시하고 있어.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진실일까? 저도 이제 항상 의문을 던져요. 누군가가 코딩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이고 AI는 AI고 근데 지금도 저희가 AI를 많이 다루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AI는 2달, 3달 지나면 그걸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게 또 나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그건 모르겠고 난 AI 툴 배울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제가 예술을 했다 보니까 추구해가는 방향들을 예술하고 잘 접목을 한번 시켜서 선생님의 그 지금 말씀해주신 인간적인 그 부분들, 책임까지 그것들도 잘 제가 하는 과정 안에서도 잘 녹여내면서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과 예술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교차하고 있는 시대예요. 저희가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던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삶에 스며들고 예술에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삶이나 직업을 전환할 고민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예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딱 하나의 질문만 남긴다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 해봤어? 이런 질문처럼 딱 하나의 질문을 던져준다면 그 질문은 이제 그 다음번 이제 게스트에게 또 갑니다. 그냥 네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했을 때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 선생님이 원초적 본질과도 딱 통하네요. 선생님 나 재밌어서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거예요.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그럼 해. 이거거든요. 찾지 못한다면 찾아봐. 네. 요즘에 안 찾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편하게 다 있거든. 그러면 그걸 찾아가는 선생님의 노하우 하나. 어렵게. 아, 노하우? 응. 그거 해보면 돼요. 매일 하면 돼요. 그냥 지겨워도 해보면 돼요. 하다 보면 뭐가 깨우쳐져요. 어느 날, 나 맨날 이거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됐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약간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원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부터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반복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들이 쌓이면 선물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원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걸로 이제 변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그거는 꼭 조금 지켜야 할 건 아니지만 지키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들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복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 반복하는 패턴을 만든다는 게 선생님은 되게 그게 쉬우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쉬워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엄청 저한테는 명상과 같은 행위인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잘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만큼은 잘한다고 치면 매일 만약에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일이지만 그걸 꺼내고 늘 하던 것처럼 원형하고 이 밀착을 하기 위한 저만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똑같은 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 수많은 사이즈를 여기에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1시간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몰입이 돼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한테는 명상과 같은 존재가 됐구나. 네. 그럼 결국에는 반복을 통해서 쌓여가는 몰입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춤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본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많은 청년들 10대, 20대들이 지금 더 그렇거든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진짜 좋은 기록이 돼서 좀 오랫동안 전해줄 수 있게 저희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않을까요? 근데 다 알고 있어도 저도 그것조차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리는 책 보면 좋은 책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책들이 계속 되는 이유는 그 반복 안에 그 사람만의 또 인사이트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코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기획했을 때도 사실은 그걸 남기고 싶은 거였거든요.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선생님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서 네. 좋은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것이 또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잘 소중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코어를 통해서 AI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가장 뜨거운 중심의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의 뮤즈. 10년 후에 꼭 선생님처럼 더 멋지게 저도